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첫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한 주간 주요 글로벌 이슈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또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톱뉴스부터 보시죠. 격동의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빅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는 폭풍 같았던 시간을 지나 결과적으로 크게 웃었죠. 뉴욕 증시는 3년 연속 강세장으로 마감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우리 코스피는 4천 시대를 열면서 무려 75.6% 압도적인 상승률로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과 작별을 고하면서 굿바이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겠죠. 올해 2026년도 기대해 봅니다. 주식 못지않게 지난해는 금과 은의 한 해였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금값이 과연 3,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월가 분석과 전망을 전달해 드렸는데 지난달 무려 4,500달러 선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은은 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죠. 연간 상승률 170%를 찍으면서 이번 주 사상 처음으로 8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물론 순항하면서 오른 건 아니고 은 특유의 변동성 파도를 타고 급락 뒤 급등하면서 연말 시장에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크립토 윈터, 긴 가상자산 겨울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연초 흐름이 좋았던 비트코인은 하반기 들어 9만 달러 벽에 부딪혀서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고점 대비 30%나 하락하면서 8만 달러대에 갇혀버렸고 연간 수익률도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전망도 좋지 못합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당분간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과 또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시 상승세를 견인한 AI는 올해도 무대 중앙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거품 우려 속에서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투자와 합종 연횡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엔비디아가 추론 AI 스타트업 그록을 사실상 인수했고 인텔 지분도 4%를 확보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이번 주 오픈 AI에 대한 400억 달러, 약 57조 원 투자 약정을 이행 완료했는데요. 과도한 비투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올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하다가 다시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러시아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수십 대가 푸틴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격추됐다고 주장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종전 협상은 다시 미국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가 올해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연초엔 기대 섞인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죠. 그래서 그 낙관론의 근거는 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변수는 없는지 정광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일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만약에 실제로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오를까요? 네, 블룸버그는 올해 S&P 500 지수가 9%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 21명 가운데 하락을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 대표는 S&P가 올해 말 7,700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비관론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틀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지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가 집계한 올해 말 S&P 500 평균 전망치도 역시 7,490으로 지난해 종가 대비 9%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투자 은행별로 전망치를 보면 도이치방크가 8,000으로 가장 높았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즈가 7,800에서 7,400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100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7천을 다 넘는 거로 보는데 이 같은 낙관론의 배경은 뭔가요? 일단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문가들 상당수가 관세 등 불확실성을 우려해 전망치를 낮췄지만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낙관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강한 AI 트레이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뭐 어쨌든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지난해만큼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약 16% 올라 3년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3년 연속 10% 넘게 오른 건 지난 70여 년 동안 단 4번뿐이었는데 그 다음의 평균 상승률은 4.6%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승률인 9.5%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3년간 상승률이 20%에 육박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며 새해에는 횡보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전략 책임자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올해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좀 관심사이긴 한데 빅테크 기업들의 인기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 상승세가 최근엔 다소 시들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명예교수는 올해 다른 종목들이 10% 이상 오르더라도 M7 상승률은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겔 교수는 M7이 연속 상승하는 현상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며 지난 3년간은 확실히 대조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I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주 쏠림 현상도 심해진 탓에 시장 전체의 여파가 미칠 수도 있는데요. S&P 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올해 M7의 S&P 500 수익 성장 기여도가 46%로 지난해 50%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줄어들긴 하지만 46%면 뭐 여전히 시장 흐름을 좌우할 만큼 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500 전체 주당 순이익이 305달러로 1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등 6개 기업들이 견인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전략가 벤 스나이더는 미국 대형주의 높은 이익률이 지속 가능한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래된 주제라면서도 현재까지 AI 도입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진전을 보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장 외 변수들도 좀 봅시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 예정돼 있고 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그렇습니다. 변수들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미 증시 상승률이 평균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점인 11월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트레이더 연감에 따르면 그해 하반기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 6.6%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도 간과할 수 없겠죠. 월가 베테랑 전략가인 크리스토퍼 하비는 특히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일부 가격 압력은 이미 파이프 안에 있다며 물가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엔 관세율이 기존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충격이 완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효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기업들의 환급 줄 소송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여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미 연준 통화 정책도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달 나온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연말까지 한 차례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더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펼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등을 근거로 미국 경제 성장을 대체로 낙관하면서 고용과 물가가 금리에 미칠 영향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3%에 육박했던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봤는데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올해 말엔 연준 목표치인 2%를 약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물가 못지않게 관건은 또 이제 고용 시장 상황인데 고용 지표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고용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들의 2026년 계획 발표에 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모두가 해고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초 예일 경영대학원 설문에선 CEO 3명 중 2명꼴로 직원 규모를 유지하거나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CEO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지 지켜보기 위해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간에는 이런 고용 악화 분위기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엔 나쁜 게 좋은 것으로 통용되었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새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까지 떨어지면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나쁜 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면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역학관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짚어보는 김에 증시뿐만 아니라 금과 달러 등 다른 자산 가격들 이건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지난해 약 70% 급등한 금의 경우 올해에도 완만하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중동, 카리브해 등 지정학적 불안성에 트럼프발 무역 갈등으로 미 국채, 달러 등 기존 자산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4분기 기준 전망치로 모건 스탠리가 온스당 4,800달러, JP모건은 5,05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말 종가와 비교해 각각 10%, 16%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반면 달러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해 달러 가치가 10여 년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며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9.5%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도 연준 금리 인하와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이유로 추가적인 약세를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계속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는 원화와 비교해도 달러 가치 하락세가 더 가파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달 초 글로벌 투자은행 12곳은 달러 원 환율 전망치가 향후 석 달간 평균 1,440원에서 9달 뒤 1,424원으로 점차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정가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올해 인공지능 테마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도 좀 관심 많으시죠? 거품론 속에 옥석 가리기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건 올해가 AI의 다음 단계로 가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는 겁니다. 임선우 캐스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AI가 대세라는 확신, 또 AI는 거품이라는 우려, 이게 지금 엇갈리면서 시장을 좀 괴롭혔는데 이럴 때 투자의 달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큰 손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가치 투자의 상징 워런 버핏부터 살펴보죠. 최근 행보를 보면 시간을 사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을 모른다기보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과 또 가격 규율을 우선시하는데 이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AI 찬반으로 나누는 건 사실 애매합니다. 특정 기술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 범위에 있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지금 버핏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크셔가 들고 있는 역대급 현금성 자산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고간을 가득 채워놓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인데 흥미로운 건 무조건적으로 빅테크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이라는 전제를 깔고 기술주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 애플은 덜어내고 구글을 장바구니에 담은 걸 보면 AI 자체를 피한다기보다 아직은 고점으로 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다른 큰 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월가에서 버블 감별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죠. 자산운용사 GMO의 공동 설립자 제레미 그랜섬의 경우에는 AI 거품이 껴있다고 경고하지만 완전히 멀리하라는 건 아니고 거품일 수도 있는 자산에 올인하면 안 된다에 가깝습니다. GMO가 흥미로운 점은 AI를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이 포트폴리오를 버핏처럼 현금성 자산만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비관론의 결론이 올스톱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기회가 잇따로 이어집니다. AI 관련 주식 흐름을 두고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과 투기 징후가 보인다 경고하면서도 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은 구간을 피하고 정상 가격에 있는 자산군으로 이동하라 조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GMO식 포트폴리오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AI 테마를 제로로 만들지 않는 대신 이 장바구니의 다른 한 축을 가치나 배당, 미국 바깥의 소형 가치주 등으로 분산한다는 겁니다. 발은 걸치고 있으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극단적인 버블로 오니까 발을 완전히 빼라고 하는 인물도 있잖아요. 마이클 버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버리는 과거 서브프라임 위기부터 작년엔 또 잘 나가던 엔비디아의 공매도를 걸기도 하면서 이 역발상 그리고 리스크를 즐기는 인물로 손꼽히죠. 최근에는 운영하는 펀드를 청산하고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서 개인 투자에 나서기도 하면서 AI 버블론을 가장 공격적으로 파고드는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AI 상징 종목의 풋옵션을 잡았는데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헤지 펀드의 옵션 포지션은 공매도 선언일 수도 있고 다른 롱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한 해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리의 생각을 해석할 때는 AI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AI 붐의 취약한 지점을 잡아놓고 가격 리스크에
보험을 들었다가 더 정확합니다. 벌이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수익화가 아니라 회계와 투자 지속성 같은 붐의 바닥을 받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조건 하락 베팅이 답이다가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AI 하나만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라면 방어막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 또 이 방어막은 전망이 아니라 구조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AI가 꺾이는 순간을 맞추려 하기보다 꺾여도 버틸 수 있는 구성을 먼저 깔아두는 쪽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대세라는 걸 완전히 부인하는 거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반대 진영도 좀 보죠. 이제 AI 대세론을 믿는 빅샷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 돈나무니 캐시우드가 있죠. 성장주, 혁신 테마의 대표 아이콘인데 변동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미래의 승자를 초기에 담는 전략을 고수합니다. 다만 우드의 주장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AI는 결국 실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AI를 피하는 대신 AI로 구조적 이득을 보는 기업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드는 AI가 버블이라 보지 않는다면서도 기업 현장에서의 도입 속도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버블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과속 구간은 있다, 두 가지 전제를 동시에 들고 가는 건데 이 같은 태도는 포트폴리오에서도 드러납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 테슬라를 비롯해 코인베이스, 로쿠 같은 이 변동성이 큰 성장주 비중이 높은데 테슬라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는 보도처럼 이 확신과 리밸런싱이 교차하고요. 급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현금, 단기채가 남아있는지 AI 말고도 버틸 수 있는 가치, 배당, 원자재, 리츠 같은 완충제가 있는지 이런 전제들을 깔고 갑니다. 특히 최근 시장은 AI의 서사가 아닌 이 비용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투자 과열이나 수익화 속도, 자금 조달 여건이 함께 흔들리면 시장은 먼저 포지션을 줄이고 현금 흐름이 확인되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이기는 쪽에 집중한다는 해석입니다. 네. 자, 지금 큰 손들 움직임 짚어봤고 월가에서 나오는 올해 AI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앞서 짚어본 큰 손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키워드로 옥석 가리기를 꼽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주목해야 할 투자 테마들을 짚어보면 AI만 붙으면 모든 게 오르더니 무지성 상승은 더 이상 없다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던 초기 단계는 이제 끝이 나고 어떤 기업이 실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또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인지를 가리는 종목 선별이 핵심인 AI 트레이드의 제2막이 시작됐다는 분석인데요. 월가에선 다양한 영역을 담은 AI 바구니에서도 시장의 시선이 점차 빅테크가 아닌 비테크 기업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거품 논란에서 비껴나 있으면서도 기술 도입을 통해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숨은 진주로 떠오를 것이라는 해석이고요. 골드만삭스는 구체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팅 하드웨어와 데이터 센터, 전력 등 AI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기업과 AI를 사업에 성공적으로 도입해 실제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기업들을 승자로 꼽았고요. 가벨리 펀드는 산업재와 소재, 임의소비재 등 경기 민감 업종에 주목하면서 특히 영업과 마케팅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재 유통 기업들이 AI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마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JP모건 역시 기술 의존도가 높고 인력 중심적인 대형은행들이 AI 간접적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밖에 AI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제약 바이오 섹터도 유망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월가의 올해 시장 전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인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했지만 연간 성적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죠. 월가에서는 올해도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미국 자산운용사 에반스 메이 웰스의 이사는 내년이 증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며 S&P 500 지수의 목표치로 7,700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have a 7,700 price target on the S&P by year end 2026. And we think that GDP will be up 2%, 2.5%, maybe higher. In addition to that, we're projecting 15% earnings growth. And with midterm elections coming up, we can expect fiscal stimulus in addition to the impact from tariffs fading. So all that is an environment where you want to be in equities. 2 years ago, 2/3 of the return on the S&P 500 came from the Mag 7. For 2026, we think that less than half of the return will come from the Mag 7. So it's not necessarily that you want to own one over the other. It's that we are getting that broad participation, which is great.
반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죠. 유명 투자 전략가 제이 펠로스키는 올해 증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라면서도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장기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특히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en we think of risks, we worry about higher inflation driven by the fact that we have to restock now fully tariffed goods, and then the idea that we have a smaller U.S. trade deficit, which leads to less money being available to come back into the U.S. from foreigners and buy U.S. treasuries, which could suggest that maybe we have further backup in long rates. And the combination of those two things, I think, is what could challenge equities at some point in U.S. equities in particular at some point in 2026. 한편 미국 자산운용사 올스프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증시가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따라잡으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for the rest of the world, it's really sort of a catch up after a long period of underperformance. And I think that the U.S. still has some of the best fundamentals of any country in the world. And we have good momentum. Really this year, we saw it in the third quarter. That should continue in the fourth and well into next year with the tax treatment, lower withholding, higher refunds, and the very favorable capital expenditure treatment in the new tax bill. So we think that the U.S. is going to be one of the better performing sectors next year in the world, really. 2025년은 금의 해였죠. 금값은 지난해 무려 60% 넘게 뛰며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윈크레스트 캐피털의 CEO는 이 같은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ou have central banks buying gold and dumping U.S. dollars. So I think gold will continue to hold these highs. There's a lot more interest in gold as a portfolio asset rather than just a hedge. You have people like Tether buying gold. The India pension regulator just approved for the purchase of gold and silver ETFs. And so you also have gold and silver being supported by a weakening U.S. dollar. So although they're at all-time highs, I don't see them collapsing anytime soon. I think this movement will be sustained.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빅 이벤트로 꽉 찬 한 주입니다. 먼저 월요일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주목됩니다. 앞서 11월엔 예상치를 밑돈 48.2를 기록해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선 중소민간기업까지 포함한 루이팅고 서비스업 PMI가 나오는데요. 11월엔 52.1로 확장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 주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에 집중될 전망인데요. 공식 개막을 앞두고 월요일 미디어에 대해 행사가 주목되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이 AI 전략과 로보틱스의 미래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날 젠슨 황 CEO의 엔비디아 라이브 행사, 더더욱 놓쳐서는 안 되는 일정입니다. 자,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자, CES 2026이 공식 개막합니다. 올해 주제는 Innovators Show Up. 그러니까 혁신가들의 등장 또는 혁신가들이 모여라 이런 뜻인데 올해는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인 피지컬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AI가 산업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고 실생활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죠.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는 AMD 리사수 CEO의 기조 연설로 시작됩니다. 전날 엔비디아에 이어 대항마 AMD의 전망과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지표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지난달 미국 서비스 PMI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도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먼저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는데 구인 건수가 중요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통계가 꼬였는데요. 앞서 나온 10월 수치는 767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업체 ADP의 지난달 민간고용 집계도 나오는데요. 11월엔 4만 명가량 증가했을 것이란 시장 예상을 깨고 오히려 전월 대비 3만 2천 명 감소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 흐름도 체크하시고요. 이 밖에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ISM 서비스 PMI 그리고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상무부가 10월 무역 수지를 발표하는데요. 9월 무역 적자 수치가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시장은 당시 633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는데 전월 대비 11%나 줄어든 593억 달러, 우리 돈 약 77조 원을 기록했죠. 이 적자 폭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 상황은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발표하는 지난달 해고 건수로도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 고용지표에 종합한 12월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셧다운 여파로 지난달 나온 수치가 왜곡됐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당시 10월과 11월 수치가 함께 발표됐는데 10월 신규 고용은 10만 5천 명 감소, 11월엔 6만 4천 명 오히려 증가, 그리고 실업률은 4.6%로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실업률 때문에 고용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죠. 따라서 12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밖에 미국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11월 경상수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